드라마 각시탈을 통해 주목받은 액션 배우 브루스 칸. 어린 시절 이소룡의 영화를 보며 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시고 아버님은 군수셨어요. 무술 배우가 저희 집안에는 나올 수 없는 직업이었죠. 29살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 도전을 시작. 아직 무술 배우가 될 수 있는 내공이었구나. 이제 그걸 절실히 느꼈죠. 꿈을 위해 홍콩을 거쳐 미국까지 갔지만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주축으로 해서 무술 영화들이 꽤 기획이 됐었어요. 근데 다 엎어졌죠. 사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찾아온 기회. 45살 액션 배우의 출발선에 선 브루스 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봤어요. 힘드시죠?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각시탈에서의 그 장면을 지금 이제 한 장면을 재현을 이렇게 해준 건데, 저는 그 드라마 볼 때요, 브루스 칸 씨를 보면서 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외모를 딱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그런 네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 역할 때문에 네. 다들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네. 입만 열면은 네. 사투리가 허벌나게 나오는 허정 한국인입니다. 예. 매일매일 몇 시간씩이나 운동을 하시나요? 하루 3시간, 하루에 4시간. 쉬는 법이 없죠. 네네. 예, 지금 이 몸을 보세요. 이 몸을 참 부럽습니다. 네. 선배님도 몸이 좋으세요. 절 보고 좋다고는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근데 오늘 그 얘기하실 그 주제가요, 15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하루 3시간씩 투자해서 10년을 채우면은 10,000시간이 되는데요. 10,000시간? 그러고 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고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한 15년을 채웠어요. 아유. 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야, 15년의 법칙. 자,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각시탈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제가 시범 때문에 우리 영웅을 좀 두드려 팼습니다. 양해하시고. 근데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드라마 각시탈에서 김빼이 갓도 역을 했던 브루스 칸입니다. 서양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동양인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징기스칸이고 한 사람은 이소룡, 영어 이름으로는 브루스리입니다. 그 두 사람은 무를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동양인의 우월함을 서양인들에게 알렸죠. 저 역시도 그들처럼 큰 뜻을 품고 살고 싶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믹스해서 브루스 칸이라고 예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시탈을 통해서 비로소 액션 배우로서 얼굴을 선보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꼬박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들이 결코 길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15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은 당시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군수 생활을 하셨고요. 어머님은 의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 층이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들과 늘 갈등 속에 살아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룡의 치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또 이소룡의 정무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술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자 마음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때 제 하루 일과가 아침 일찍 그 새벽반 체육관을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또 그 태권도부 서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또 킥복싱 체육관, 뭐 다른 도장들을 전전을 했죠. 이제 군대도 안 가려고 미루다가 24이란 나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운명이었는지 태권도 시범이 주특기인 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무술을 시작한 이래 가장 어떤 대우를 받는 시간이 그 군 시절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제대를 하게 되고, 또 막연하게나마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모색할 쯤에 그 신문을 펼쳐보니까 액션 배우 선발대회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 서울로 상경해서 그 대회에 응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대회가 알고 보니까 그 액션 배우라기보다는 스턴트맨을 뽑는 이제 그런 대회였어요. 이제 이렇든 저렇든 저는 그 29이란 나이에 그 대회를 통해서 제 꿈을 향해서 첫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 우리 계통의 제 또래들은 이미 무술 감독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다들 영상 무술의 고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흔치 않은 기회가 왔어요. 홍콩의 성룡이 제작하는 영화의 주인공 대역으로 발차기 잘하는 한국 스턴트맨을 요구했죠. 이제 선배님의 추천으로 제가 운 좋게 그 행운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홍콩을 가게 되고, 어려서 제 동경의 대상이자 아이콘이었던 이제 성룡을 눈앞에서 보게 되고, 또 홍콩 무술 영화계의 또 다른 레전드인 홍군보의 무술팀이 되는 행운도 안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홍콩 무술 영화계의 급격한 쇠퇴기였어요. 홍군보 역시도 일이 없어서 헐리우드 진출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제 그때 제가 홍콩에서 그 스턴트맨이자 배우였던 미국 친구 하나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죠. 나 헐리우드 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러니까 넘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 생각이, 나는 어차피 한국에서도 신인이고 무명, 홍콩서도 무명, 미국서도 무명. 이왕 신인이면은 가장 큰 물에서 시작하자. 이제 그런 이유였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헐리우드 스턴트맨들도 동양 어떤 무술에 능통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워낙 그 보여주기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술의 근본, 기초가 굉장히 허술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역시 진정성의 힘은 테크닉이 아닌 기본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 제 미국 친구와 액션 스쿨을 오픈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헐리우드 스턴트맨들을 만들었어요. 그 헐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의 전속 대역이 된 친구도 있고요.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 샘 워싱턴의 대역이 된 친구도 있고, 또 그 무술 감독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많고요. 사실 그들이 저보다 지금 돈도 많이 벌었고 더 성공했어요. 근데 저는 한순간도 그들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꿈은 스턴트맨도 아니었고 무술 감독도 아니었고 액션 배우였으니까요. 그래서 좋아, 남들이 아직 나를 액션 배우로 안 써주면은 내가 나를 직접 써서 먼저 보여주자,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액션 스쿨 제자들과 또 LA에서 알았던 그 한인 출신 감독님과 함께 그 돈을 끌어모아서 저예산 액션 영화를 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뉴욕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베스트 액션상을 타고요. 이제 저도 연기는 미흡했지만은 베스트 액터로 노미네이트가 되고요. 이제 그 여파를 타고 그 많은 일을 하고, 또 헐리우드 격투기 영화의 무술 감독으로 하나 일을 얻었습니다. 주 촬영지가 루마니아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위해서 루마니아로 떠났는데 그 영화가 도중에 찍다가 어떤 사고로 엎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한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또 우리 장 장모님을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갔는데 아버님이 그만 말기암 진단이 나오셨죠.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과 황혼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사셨고 또 사업 실패로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병간호차 또 한국에 다시 머물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병세는 날로 악화되시고 또 저도 1년, 2년 그 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또 나중에는 그 신용불량자까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 입장으로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게 굉장히 죄스럽고요. 또 우리 아내, 아들에게도 미안했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 꿈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켜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포기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미흡한 저를 데리고 주연으로 액션 영화를 한번 기획해서 만들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셨죠. 물론 그분들도 신생 영화사의 제작자였고 신인 감독이었고 또 저 역시도 네임밸류가 있는 스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획이 되고 결국 투자는 못 받아서 엎어졌습니다. 이제 각 스타를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 그렇게 기획이 되고 엎어진 영화들이 총 5편이 돼요. 예. 근데 다행인 게 그때 그 기획이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찍다가 엎어진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찍다 엎어진 영상을 우연히 각시탈 감독님이 보시고 이제 제가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45이란 나이에 그 액션 배우로서 각시탈을 통해서 대중에게 신고식을 하게 됐어요. 주위에서는 진즉 포기하고 그 정도 노력으로 다른 일을 걸었으면 훨씬 큰 성공을 이뤘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쉬운 일이 있습니까? 그 자기의 진가를 어필하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절대 고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감수한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그 꿈이 크시다면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나이에 연연하지도 마십시오. 제 나이가 45인데 무술인의 나이로는요 환갑도 지났고 7순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꿈이 있기에 젊은 무술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파워, 스피드, 체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인생이란 너무 전략적이고 꾀를 부리는 것보다는 때론 우직한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드는 게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소룡은 3살의 배우를 데뷔해서요. 오랜 학습 기간을 거쳐서 27살에 절권도라는 자기 무술을 만들었고요. 31살이 돼서야 비로소 아시아의 액션 스타가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15년이란 법칙을 훨씬 넘기고 나서 자기 뜻을 이뤘죠. 이제 저 역시도 제 전성기를 저는 50대로 봅니다. 세상은 그 늙고 선천적으로 부족한 루저들의 대기만성을 보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또 그 용기를 얻습니다. 스스로가요. 절대 꿈을 쫓지 마시고요. 15년의 법칙을 감수하셔서 꿈이 다가오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브루스 칸의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참 한 가지 그 어떤 뜻을 바라보고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루시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이고 네. 아직 제 전성기는 오지 않았고요. 네. 네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뭘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그 경쟁력 있는 한국 무술 영화를 세계 네. 시장에 내놓는 게 제 저도 목표입니다. 글쎄 세계적인 스타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브루스 칸이라는 세계적인 액션 스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명의 공감 의견단 앞쪽에 계신데요. 브루스 칸의 15년의 법칙 이 강연을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움직이신 분들은 제 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브루스 칸 씨의 15년의 법칙. 자, 이 강연의 공감원들은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4도입니다.